안녕하세요. 오늘은 챕터 16 아동 건강 사정에 대한 내용을 강의하겠습니다. 공부할 부분은요, 이 건강 사정의 일반적 접근, 그리고 신체 검진 기법, 신체 검진 순서까지 배우게 될 겁니다. 학습 목표는요, 아동의 건강 사정 시 해부학과 생리학의 원리를 적용한다. 그리고 건강력의 주요 요소를 서술한다. 신체 검진을 시행하기 위한 기본 기법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요. 아동을 검진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발달적으로 적합한 접근법을 사용합니다. 영아, 유아, 학령전기, 학령기 아동, 그리고 청소년기에 해당되는 아동들의 신체 검진의 일반적인 순서를 말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상 신체 검사, 검진 소견, 무엇이 정상인지, 애브노말인지 알 수 있어야 하고요. 또 많이 사용되는 용어를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체계적 방법으로 기록할 수 있어야 한다가 본 챕터의 학습 목표가 됩니다. 건강사정의 일반적 접근에서 보시면은 먼저 직접적인 첫 만남이 되기도 하고요. 또는 다른 먼저 만남이 있고 이후에 체계적인 접근을 위해서 또 만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동과 검진자 간의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이것은 문화적 요구나 차이에 민감해야 하고요. 또 문진과 신체 검진을 위해서 조용하고 사적인 공간이 확보된 환경이 있어야 한다. 순서는요, 머리에서 발 방향으로 내려갈 거고요. 연령과 발달 수준에 맞게 수행하도록 합니다. 먼저 출생에서부터 6개월까지 특징은 뭘까요? 아직 분리불안 또는 낯가림이 형성되기 전의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 얼굴에 반응하고 주변 환경에 흥미를 갖고요. 옷을 벗고 있는 것에 꺼리낌이 없고 영어 검진을 비교적 쉽습니다. 조용한 것에서 활동적인 접근, 즉 아이를 깨우거나 움직여야 되는 그런 어프로치는 나중에 해라 이런 것입니다. 자고 있으면 심폐음, 복부 청진, 조용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청진부터 시행하고요. 고관절 검사나 고막 검사를 위한 이경 검사, 모로 반사 등과 같이 편안하지 않은 검사는 마지막에 해라. 아이를 깰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조용히 얘기하거나 딸랑이를 사용하거나 놀이개 젖꼭지를 주어서 영화를 달랠 수 있습니다. 6개월부터는 드디어 낯가림이 형성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에 대한 불안이 있고요. 검진이 더 어렵고요. 장난감이나 물체를 가지고 영화를 달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가능한 한 아동은 부모의 무릎에 앉은 채 검사를 하면 훨씬 더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귀, 구강검진과 같이 불편해하는 부분은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시행해라. 다음 유아인 경우는 검진하기 가장 어려운 대상이다. 이제 낯가림, 또 분리불안, 거부증까지 다 있는 시기죠. 이 아이들한테 접근할 때는 앞으로 접근하지 말고 검진자는 부모 옆에 앉거나 서서 시작해라 라는 거고요. 장난감이나 책을 주고 아동이 이를 살펴보도록 하고 검진 동안 사용된 물체를 만지도록 하는 것들은 공포감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에 적합한 단어를 사용하시고요. 아동의 옷을 다 벗기기 전에 검진의 일부를 수행할 수 있어요. 검진 순서는요, 꼭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유동적이기 때문에 고통스럽거나 두려워하는 절차는 가장 마지막에 시행해라. 정하고 우는 것 정상이고요. 친숙한 부모가 달래기 방법이나 편안하게 하는 방법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라 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학령전기. 유아보다는 컸어요, 이제. 그래서 협조적입니다. 자신의 부모가 가까이 있는 것을 선호하고요. 스스럼 없이 옷을 벗고 보여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수줍어할 수 있는 것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인식하시고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진행해라 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경이나 구강검사 같이 침습적인 절차는 가장 마지막에 해주고, 잘 협조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칭찬해라. 이것이 아이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입니다. 학령기 아동 볼게요. 아동이 대답할 수 있는 수준의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학교와 좋아하는 친구 또 활동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도모하고요. 고학년 아동은 성적이나 학교 생활 등 얘기하도록 하고 검진자는 부모에게 검진하는 동안 아동의 참여를 지지하고 강화하도록 격려하고요. 머리에서 발끝으로 진행합니다. 속옷 위에 검진 가운 입는 것을 선호하고 학령기 아동에게 신체와 건강 관리에 대해서 교육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들 기억하고요. 개방적이고 단순한 용어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청소년 할게요. 솔직하고 정직한 접근을 가장 선호하고 개방적으로 상의하고요. 부모가 없는 상태에서 검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안전상의 문제가 있거나 기밀을 지킬 수 없는 경우 사춘기 청소년과 의논해야 하고요. 생식기 검진은 중간에 왜냐면은 마지막에 생식기 검진을 하면 수치스러움이거나 부끄러움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중간에 이것을 하고 그 다음에 복부 검진에서 생식기 검진으로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나머지 것들을 계속해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은 뭐 신경검사 같은 것들을 맨 마지막에 한다든지 걷게 하거나 또 움직이게 해야 되는 것들을 생식기 이후에 하게 되면 그 수치감에 대한 것들을 상실할 수 있겠죠. 질문이나 의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요. 또 정상 발달 과정에 있음을 확신시키고 자신의 신체 변화에 대한 염려에 대해 표현하고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면 좋겠다. 자, 지금부터는 신체검진 기법에 대한 겁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신체검진이라는 교과목에서 아주 자세히 배웠을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자, 보통은 시진, 촉진, 타진, 청진의 순서로 하죠. 시촉, 타, 청 순서대로 하는데 복부 검진은요. 시진, 청진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타진, 촉진을 해라. 시청, 타, 촉입니다. 신체 검진 수행하는 동안에 감염 전파 예방하기 위해서 표준주의 아시죠? 알레르기가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라텍스 알레르기가 있다면 청진기, 장갑 등 사용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알레르기 때문에요. 먼저 시진 볼까요? 신체 검진 시에 체계적이고 꼼꼼한 시각적 관찰을 말합니다. 전신을 조사하고 이후 색, 모양, 크기, 움직임을 확인하고요. 직접적일 수도 있고 간접적일 수도 있습니다. 직접적 시진은 시청각에 의존하고요. 간접 시진은 이경이나 같은 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간접 시진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검진 기법 촉진입니다. 구조물과 종괴 위치를 확인하고 맥동이나 진동을 판단하기 위해서 촉각을 사용하고요. 크기, 질감, 온도, 이동성, 압동 같은 거 확인할 수 있죠. 손의 여러 부분을 사용합니다. 손가락은 유방을 사정할 때, 그리고 손가락 끝으로 림프절과 맥박을 촉진할 때 쓰고요. 손은 온도 파악할 때, 그리고 손바닥을 이용해서 진동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촉진 형태는 아동이 불쾌감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가벼운 촉진 손가락 끝을 이용하여 피부를 1, 2cm 정도 누른 후 손가락 끝을 회전하여 이동하여 시행하고요. 신부 촉진은 간, 비장, 신장, 복부 종괴를 확인할 때 쓰는 것이고요. 피부에 3에서 5cm을 누릅니다. 종괴나 복부 구조물을 확인할 때 쓸 수 있죠. 우리 흔히 잘 알고 있는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리버 촉진할 때, 간 촉진할 때 쓰죠. 양손을 동시에 이용한 촉진 방법을 사용하고요. 양손을 서로 가까운 곳에 위치해서 신장, 비장, 종괴나 구조물을 둘러싼 검진 같은 것들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촉진을 사용하는 손 사용입니다. 손가락 패드 가슴 촉진할 때 손끝 림프절과 맥박 손등 온도 측정, 손바닥 진동 식별 기억하시면 되겠죠? 세 번째 기법입니다. 타진. 손가락이나 손바닥으로 빠르게 두드려서 소리가 나도록 하는 것이죠. 기저 구조물 위치, 크기, 밀도를 확인할 수 있고요. 간접 타진, 직접 타진, 주먹을 이용한 타진이 있습니다. 간호사는 빠르고 가벼운 충격을 이용해서 피부 표면으로부터 5cm 정도의 깊이로 진동을 전달합니다. 그랬을 때 타진 음이 들리죠. 플랫, 평평음이고요. 뼈와 근육 같은 고형 덩어리 위를 두들 때 나는 소리, 덜, 둔탁음이죠. 간 같은 고밀도 구조위를 두들 때 나는 소리,
공명울 레조넌스라고 해서 폐같이 속이 빈 장기 위에서 나는 저음조의 커다란 강도의 소리. 그리고 과다공명이라고 해서요. 어린 아동의 폐 혹은 폐기종이 있을 때 들리는 매우 낮은 음주 그리고 매우 큰 강도의 소리를 말합니다. 그 다음 팀파니라고 해서요. 기체 팽만음이죠. 장이나 위 같은 공기로 채워진 신체 부위에서 나는 고음조의 큰 강도의 소리를 말합니다. 자, 청진이고요. 폐, 심장, 혈관, 복부 장기에서 나는 소리를 증폭시켜서 듣는 것을 말하고요. 청진기 사용합니다. 심음과 호흡음과 같은 고음을 사정하기에 가장 적합하고요. 청진기의 종형, 그러니까 벨 타입이죠. 벨 부분은 혈압과 혈관음과 같은 저음을 듣는 데 효과적이고요. 청진은 조연 환경이 필요하다. 간호사는 사정에 적합한 피부 표면에 청진기를 놓고 소리의 음고와 강도, 기간, 질 같은 것들을 묘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냄새 가능하죠. 방치되거나 비위생적인 상황이 있는 아동은 냄새가 날 수 있고요. 검진 시 후각을 이용해서 이를 확인하고 어떤 질병은 구강에서 악취가 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냄새에도 민감하셔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신체검진 순서입니다. 첫 번째, 전반적 외모. 일반적인 조사를 통해서 초기 소견 작성합니다. 처음 보자마자 아이가 어떤지, 어떤 형태인지, 또 하이진은 어떤지, 또 아이의 태도가 어떤지 우리는 그냥 보면 알 수 있죠. 그런 내용을 말합니다. 연령, 성별, 인종을 파악하고요. 행동과 건강 상태의 전반적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부모 자녀 상호작용, 그리고 부모가 자녀의 요구에 반응하는 방법 같은 것도 도움될 수 있고요. 감독하는 방법 모두 다 관찰하시고 기록하시면 됩니다. 또 아까 말했던 냄새, 그리고 입, 소변, 대변 냄새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하시고요. 구강 악취가 있는 나는 특징적인 질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냄새도 이때 기록합니다. 두 번째, 건강력 사정이죠. 병력을 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세 가지 유형의 건강력이 있죠. 최초 건강력, 건강검진용 건강력이라고 해서 중간 건강력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문제가 파악이 되면 문제중심 건강력,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건강력을 청취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 여기 아동학대의 가능성이 있는 지표들, 옷 입기, 부적절한 옷을 입고 더럽고 손톱도 더럽고 머리도 더럽다, 또는 자세 움직임이 구석에 있고요. 움직이지 않는 경우, 느리고 왜곡된 신체상, 말랐지만 스스로를 뚱뚱하다고 말한다거나, 말하기와 의사소통에서 질문의 한 음절 단어로 대답할 때 얼굴 표정과 특성, 두렵거나 불안하고 눈물을 흘리거나 슬프거나 화난 표정을 짓고 있거나 심리 상태, 불안정한 상태, 까다로운, 기괴하고 과도하게 극적인 경우거나 너무 겸손해요. 이런 거 모두 다 징표가 될 수 있다는 걸 기록해 놓으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료 기록에서 또 수집한 자료는 임신에서 아동의 현재 상태까지 기록되어야 되고요. 성장 발달상의 이정표, 우리 헤이트, 그리고 웨이트 같은 것들, 그리고 예방접종, 가족 상태 모두 다 포함하자. 활력징후 네 번째, 체온. 신부 체온을 기본으로 합니다.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표준이 되고요. 신부 체온을 반영할 수 있는 체온계의 사용이 중요한데 주로 이제 고막 체온계 많이 씁니다. 고막은 오른쪽 왼쪽 표기하고요. 2세 미만은 잘 권장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측두동맥이라고 해서 여기 보여지는 측두동맥에서 재는 거 영아한테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애과 제일 많이 사용하죠. 구강은 5, 6세 이상 혹은 이제 직장으로 측정한다. 38도 이상의 경우는 발열 3개월 미만 영아는 의료진에게 즉시 보고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스킨 템퍼레처를 재는 거고요. 전자체온계고요. 이건 수은체온계 지금은 나오지 않고요. 고막체온계고 측두동맥 체온계입니다. 정상 활력 증상에 레인지가 나오죠. 영하는 37.4도까지.
1에서 1세 이후부터는 다 37도가 맥시멈 보더라인입니다. 그리고 심박수는 80에서 150회였다가 110회로 학령전기까지 가다가요. 그 다음에 학령기가 되면은 95회, 그리고 12세 이상은 성인의 수준까지 내려옵니다. 호흡수는요, 55회까지 영아가 노말이었다가 그 다음에 1세부터 30회, 그리고 학령전기 때까지는 25회, 그리고 학령기 때는 22회, 아래 라인도 많이 내려가죠. 14회, 12회로 내려가죠. 혈압은요, 65에서 100, 레인지가 엄청 큽니다. 수치키 혈압이요. 그리고 이완기 마찬가지로 45에서 65 레인지로 있다가 점점 수치키 혈압은 올라가고 이완기 혈압도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죠. 나머지는 다 떨어지고요. BP는 올라가는 추세를 보입니다.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맥박입니다. 심정맥박수 1분간 재셔야 되고요. 2세 이하는 심첨으로 잽니다. 레디알 펄스로 재지 않고요. 불규칙한 심음이 있는지, CH,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천맥박, 동맥맥박을 촉진하고 위치, 리듬, 탄력성 모두 확인하고요. 만약에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질 때는 대퇴맥박이나 요골맥박도 같이 측정하시고요. 요골맥박과 경동맥 촉진했을 때 차이가 있는지 기록해라 라는 거고요. 영아는 대천문 같이 촉진합니다. 자, 그래서 어릴수록 세 번째, 네 번째가 가장 잘 들리는 곳이었고, 그 다음에 몇 세 이상이었죠? 여기서는 6세 이상인 경우는 다섯 번째 인터코스탈 스페이스라고 하는 늑간근에서 재주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그 심첨을 잴 때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은 더 작은 아이들은 여기 before age 4라고 해서 4살 이내 애기들은 여기, 그리고 4살에서 6살 사이는 밑으로 내려오죠. 한 단계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어덜트가 되면은 조금 더 가운데 쪽으로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호흡입니다. 호흡수, 깊이, 편안함을 관찰하시고요. 영아는 복부 움직임 보시면 되고요. 유아는 흉부 팽창 보시면 됩니다. 협착음, 호기성 협착음, 기도 부분 폐쇄의 증거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스트라이더, 협착음입니다. 이거는 기도가 막히는 소리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브리징, 이것은 하부 기도에 하이피치하고 컨티뉴어스하게 들린다라고 되어 있고요. 하부 기도에 막혀 있는 것을 얘기하고요. 얘는 상부 기도의 obstruction을 의미합니다. 혈압. 청소년 90에서 94, 100분 이수에 해당될 때 상승 혈압으로 권고하고요. 13세 이상의 성인의 혈압 기준치를 적용합니다. 그 다음 산소 포화도 실내 공기에서 97% 이상이 정상이고요. 92% 이하는 저산소증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바이탈 사인과 같이 봐라 라고 했었죠. 통증이 다섯 번째 활력증으로 간주될 정도로 아주 중요하다. 소아에서는 정확한 통증 평가와 통증 관리가 필요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혈압에 대한 얘기는 신생아에서도 얘기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계측, 신장 길이 24에서 36개월까지는 길이라고 해서 누워서 잰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키는 똑바로 섰을 때 재는 길이를 말하고요. 신을 벗고 머리를 중앙에 두고 시선은 바닥과 평행하게 고정하는 측정하시면 되고요. 체중, 영아는 10g 단위까지, 그러니까 3420g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큰 아동은 100g까지라고 했으니까 뭐 100g이면 예를 들면은 9.5kg 가능하겠죠.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따뜻한 방에서 측정하고요. 36개월 전까지는 옷을 전부 벗어야 하고 큰 아동은 팬티나 가운을 입고 재고요.
그 다음 머리 둘레 36개월까지 재는 거예요. 루틴하게 재야 됩니다. 양 눈썹과 귀의 윗부분을 지나서 두 개 뒷부분의 후두 윤기 중에 가장 큰 부위를 재시면 된다라고 했고요. 신생아와 같습니다. 가슴 둘레 1세 후에 머리 둘레와 가슴 둘레가 같아진다. 유두선을 지나서 흉곽을 재면 되고요. 다섯 번째 상완 둘레입니다. 근육량과 지방을 반영하고요. 여기 사이에 둘레를 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삼두근 두께라고 해서 체지방 의 반이 직접적으로 피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전체 체지방을 나타냅니다. 자, 퀴즈 때 재는 방법, 읽는 방법, 밀리미터까지 해라. 그리고 머리를 똑바로 하고 누워서 랭스를 잴 때 무릎과 다리, 무릎을 누르고 양쪽 다 누르고 발바닥이 닿도록 면에 닿도록 해서 재줘야 된다. 수직으로 재줘야 된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이거 성장 측정할 때 어세스 해주는 때 봤던 테이블입니다. 기억하시죠? 마찬가지로요. 자, 곡선 보는 설명 드렸고요. 체지방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인 경우는요, 이렇게 BMI거든요. 이게요. BMI고 연령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8세다 라고 하면 노멀 레인지가 BMI 언제까지? 여기까지. 그러니까 18.5까지가 노멀 레인지가 되는 거고요. 18.5부터 21까지는 리스크 for being obsess고요. 그 다음 몇 이상? 21. BMI가 21 이상이면 오베스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5세를 볼까요? 보면 노멀 레인지가 어디로 되어 있냐면은 24로 되어 있죠. 그리고 오베스는 BMI 28로 되어 있습니다. 즉 연령에 따라서 BMI를 보는 게 다르다라는 거고요. 그 연령대의 95% 이상일 때 오베스로 우리가 진단하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피부와 모발, 손톱입니다. 피부는 시진, 촉진, 색깔, 감촉, 긴장도, 병변 존재 검사하시면 되고요. 욕창 위험도 측정을 하시면 되는데 불에든 척도로 하십니다. 시진은요, 색깔, 색소 침착 관찰하시고요. 먼저 정상 부위를 확인하고 변화된 부위를 시진하시면 됩니다. 촉진은 수분, 체온, 질감, 긴장도, 그리고 부종, 병변까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신체검진에서 나왔던 용어들이에요. 백반증, 모반 착색이 증가된 부위, 존디스, 사이로시스, 캐로테네시스, 테메미아, 캐로테네미아라고 해서요. 황변증이고요. 펠러, 창백증, 에리테마, 모틀링, 그 다음에 아카토시스, 니그리칸스라고 해서 흑색 극세포증이라고 하는 그런 심점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분 정도에 따라서 표면과 주름을 쓰다듬어 확인할 수 있고, 체온은 손등으로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질감은 매끈하고 부드러운지, 흉터도 유의해야 되고, 긴장도 엄지와 검지로 집어 올렸을 때 되돌아가는지 보는 거고요. 부종은요, 엄지손가락으로 압박했을 때 손가락 뗀 이후에 확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 모발입니다. 감촉, 색 변화, 특이한 분포, 청결함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령과 발달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유전적으로 색 결정, 감촉, 인종에 따라 다양하고요. 머리 전체의 모발 분포 확인하시고, 두 발은 목덜미 넘어나 눈썹 아래로 자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너무 많이 자랐을 때 뭐가 되냐면 다모증 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두피는 청결하고 해충이 없어야 되고요. 머리니나 석회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손톱 평평하고 다소 볼록해야 되고, 가장자리는 매끈하고 둥글고 청결해야 합니다. 손톱 변화는 전신장애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곤봉형 손톱 아시죠? 이렇게 커브가 이렇게 되고요. 이 각도가 180도 이상이면, 즉 수평보다 더 내려가면, 그러면 클러빈 핑거로 진단합니다. 모세 혈관 재충전 캐필라리 리필은요 2초여야 되죠. 2초 이내여야 합니다. 그거보다 더 길게 나오면 프로블럼이 있는 걸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동에서 되게 중요하게 보는 부위 중에 림프절이 있습니다. 림프절은 머리, 목, 쇄골이, 겨드랑이, 팔, 서해부 확인할 수 있고요. 위치, 크기, 표면 특성, 밀도, 대칭성, 그리고 고정되어 있는지, 이동하는지 검사해야 되고요. 압통과 통증, 홍반, 열감, 박동, 혈관 분포 증가, 음영, 투과성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로 여기에 많아요. 이렇게 상부 쪽에 얼굴부터 해서 많기 때문에, 그리고 목 주변으로 많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엑셀라리 쪽, 그 다음에 인귀이날 쪽 검사하게 되고요.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뒤에서 검사할 때는 이렇게 만져서 검사할 수 있다. 양손을 다 한꺼번에 1번, 2번, 3번, 4번, 5번 순서로 촉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쇄골이잖아요. 그죠? 쇄골하, 쥐굴라 이런 부위로 할 수 있다. 아동은 이렇게 앞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의 말단을 사용해서 부드럽고 확고하게 손가락을 원형 동작으로 움직이면서 3mm에서 1cm 깊이 정도로 누르시면 되고요. 비대하고 온기가 있고 단단하고 움직임이 있는 림프절, 움직임이 있는 림프절은 감염입니다. 작고 단단하고 미세한 결절 촉진이 돼요. 그거는 괜찮아요. 그리고 12세까지 촉진될 수 있습니다. 림프절 자랄 때 12세까지면은 성인의 200%까지 자란다고 배웠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촉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내지 1.5cm까지 괜찮다. 좌쇄골 상 림프절 비대는요. 윌름스 투머라고 해서요. 키드니에 생기는 캔서거든요. 다른 신생물성 질병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고하고 기록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머리, 목, 얼굴 부위 볼게요. 머리는요. 시진, 촉진 하고요. 전방부에서 후방부 방향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칭성, 마비, 허약, 움직임 검진 같이 하셔야 되고요. 여기가 대천문, 보통 18개월에 다친다고 되어 있고요. 12에서 24개월까지 다친다라고 되어 있고요. 소천문은 6에서 8주에 다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칭되는지 보셔야 되고요. 종계 확인해야 되고요. 봉합선 촉진하고 머리 가누기 해야 돼요. 누운 자세에서 검진하시고요. 4개월까지 처짐이 없다. 아이를 이렇게 누워있는 아기를요. 손을 잡아서 검사자가 잡아 당겼을 때 머리가 뒤로 처지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6개월 이상 처짐 없어야 하고요. 4개월 이상 아동이 머리를 움직일 수 없거나 세운 자세에서 목을 가누지 못하면요. 목 근육 마비나 허약 또는 뇌성마비 같은 것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잘 검사해야 되는 항목입니다. 천문 크기, 단단한 박동, 시진, 촉진, 소천문 다치는 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18개월쯤에 다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목, 대칭적이고요. 목은 짧고 성장하면서 길어지고요. 웨빙 오브 넥 기억나죠? 이렇게 물갈퀴 목, 신생아 중에 목에 이렇게 물갈퀴 같은 게 있는 애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21번 염색체의 트리조미 또는 다운 애기들이 이런 심톰이 있을 수 있다. 코티콜리스라고 해서 사경이 있습니다. 한쪽 머리에서 목에 이렇게 있으면은 흉쇄 유돌근이 여기에 마비이거나 수축성 마비예요. 수축성 마비가 된 경우인데 그럼 목이 이제 당겨지겠죠. 이렇게 당겨져서 얼굴이 바라보는 쪽 반대쪽으로 기울어져. 그러니까 수축된 쪽으로 기울어지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사경이라고 하고요. 갑상선 비대 확인하셔야 된다. 목에서 라는 거고요. 얼굴은 이형성 덜 생겼다
라는 거고요. 대칭성 확인하시고요. 부종, 눈 크기, 눈 간 거리, 양안 과다 경리증이나 과속 경리증인지 확인하시고, 입술 양쪽 부분이 균등해야 되고요. 귀 기억나죠? low set ear 확인해라 라는 거고요. 다섯 번째 CN 크라니얼 너브입니다. 크라니얼 너브는 씹거나 빨 때 평가하시고요. 이마와 볼을 솜으로 건드렸을 때 감각 자극하시는 거고요. 7번 크라니얼 너브는요. 눈썹을 찡그리게 하거나 미소 짓게 하고 볼을 부풀리게 하고 휘바람을 불 때, 이거 뭐예요? 페이셜 너브입니다. 페이셜 너브. 네, 그래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부위를 검진하면서 크라니얼 너브를 검사할 수 있으면 같이 하면 되겠죠. 나중에 한꺼번에 뇌신경만 따로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 그 다음 코, 입, 인후 파트입니다. 코는요, 검진자는 장갑을 끼고 코에서 나오는 분비물인지 확인하시고요. 양, 색깔, 밀도를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외부 시진이나 촉진해서 비공이 열려 있는지, 콧구멍이 열려 있는지 확인해라 라는 것입니다. 코 모양의 대칭성, 변형, 염증, 병소 확인하고요. 알러직 살로투라고 해서요. 어떤 아기가 생기는 거냐면 알러지성 비염. 비염 아기들이 코 어디에 생기냐면 여기요. 여기에. 왜냐면 손으로 계속 콧물 나오는 거를 이렇게 위로 올리면서 들창코를 만들어 갖고 요게 주름이 생기는 것. 그것을 알러직 살로투라고 얘기합니다. 제2신경이 후각신경이죠. 그래서 계피, 오렌지 냄새 맡도록 하는 거 검사할 수 있고요. 후기하동은요. 이경을 비정전까지 삽입해서 비중격은 건드리지 말고요. 비점막의 습기나 색 같은 거 볼 수 있고요. 알레르기는 창백하고 뿌옇게 될 수 있고요. 감염병은 발적 부종. 비루, 이것은 뭐냐면 리노리오, 콧물이죠. 노란색이거나 초록색으로 보일 수 있고요. 전두동은요, 여기에요. 여기. 눈썹 밑에. 그리고 상악동은 1번. 여기잖아요. 볼때기 있는데. 직접 시진하고 촉진하시고요. 부어 있거나 만졌을 때 아프거나 촉진했을 때 확인할 수 있죠. 부비동 색깔과 종창 확인하시면 된다. 입과 인후 볼게요. 구강검진은 아동 불안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체검사 마지막에 해라 라고 돼 있고, 인중 손상 없어야 하고요. 장갑 착용 후에 압설자나 펜라이트로 검사하고요. 입을 벌렸을 때 구치, 시진, 촉진, 후각 이용해서 검진하시고, 입술은 대칭성 있어야 되고요. 색깔, 습기, 손상되거나 병소가 있는지 검사하시고요. 설소대, 혓바닥에 아래쪽에 이렇게 붙어져 있는 말하죠. 그 설소대 손상 확인하시고요. 현부점막, 그래서 뺨을 벌린 상태에서 점막의 색과 결절이나 병변이 있는지 검사해라 라는 것입니다. 네, 이제 코, 입, 인후 중에 치아 파트입니다. 치아 개수에 해당되고요. 충치, 치아 형성과 부정교합 여부 확인하시고요. 유치는 6개월에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30개월경에 완성되어 20개로 완성됩니다. 이를 물게 한 후 입술을 벌려서 치아 배열 확인할 수 있고요. 색, 형태 확인하시면 됩니다. 영구치는 유치에 비해서 더 크고 더 어두운 빛이고요. 치아 착색은 충치 확인하실 수 있어요. 약물에 의한 침착인지 확인하시고요. 불소, 과다 섭취하면 얼룩덜룩하게 보일 수 있고요. 치은은 잇몸 말하는 거죠. 색과 부종 시진하고 촉진하시고요. 혀 시진 촉진하시고요. 표면 상태 괴한 촉진하시면 되고요. 12번째 크라니얼 너브가 설하신경이거든요. 그래서 혀를 내밀라고 해서 편위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이상을 확인할 수 있고요. 경국의 연국의 구개수, 아동에게 머리를 뒤로 젖혀서 검사할 수 있고, 애기들은 영아들은 빨기 반사 확인하시면 됩니다.
9번째, 10번째 뇌신경은요. 아 발성했을 때 연구개와 구개 수가 대칭적으로 올라가고 아 소리가 명확하게 들리면 가능한 거고요. 구인도 앞설자를 연구개에 닿았을 때 혀의 측면을 따라 밀어넣고 그 다음에 구역반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크라니얼 러브 확인할 수 있고요. 보시면 여기 이제 어떻게 나는지 이도지, 개월수, 탈락 개월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구치, 이도지, 시간이 있어요. 확인하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눈입니다. 눈에는 이제 외부 구조입니다. 눈의 외부 구조의 위치와 배열 평가, 눈과 눈 사이가 좁은지 넓은지 사정하시고요. 에피켄탈 폴드라고 해서 우리 왜 몽고주름 기억나죠? 신생아에서 그 내용입니다. 눈썹, 대칭성과 길이, 속눈썹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지, 위 눈꺼풀 외부 뼈의 가장자리 따라서 축진하면서 불편함이 있는지, 눈꺼풀의 색, 부종, 분비물 병변이 있는지 보시고요. 위쪽 가장자리 아래로 위 눈꺼풀이 내려갈 수는 있지만 동공을 덮지는 않아야 하고 눈을 떴을 때 그리고 눈꺼풀 결막이 아동이 위를 올려다 볼 때 아래로 당겨서 검사해서 분홍색으로 투명하고 여러 개의 작은 혈관이 보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눈꺼풀 검사는 어린 아동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막은 흰색이고 각막은 깨끗하고 투명하고 민감하고 홍채는 둥글고 빛에 반응하고 수축하거나 확장 가능한 근육 섬유를 포함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퓨필은 이퀄 해야 되고 라운드 헤어고 리액티브 투 라이트 앤 어커모데이션이라 그래서요. PERRLA 라고 표시합니다. 그래서 검사할 때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검안경 검사합니다. 그래서 아동의 협조와 연습, 인내가 필요하고요. 검사실 조명을 희미하게 하고요. 손전등을 가지고 놀도록 해서 긴장을 풀 수도 있고 적색 반사 관찰은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눈이 빨갛게 보이는지 얘는 한쪽이 지금 백내장이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한쪽이 하얗게 보이죠. 그 다음에 망막 또는 맥락막, 시신경 보려면 검안경으로 검사하셔야 되죠. 이거 이제 전문가에 의해서 검사해야 될 수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양안시와 사시입니다. 양안시는 양쪽 눈으로 동등하게 한 물체를 볼 때에 눈이 몰리지 않는 것. 몰리는 걸 우리는 스트라비스무스라고 해서 사시라고 얘기하고요. 사시를 검사할 때 쓰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사시는 양안 시각 조절이 비정상적이거나 불안정할 때 발달을 하고 있고요. 각막 반사 검사, 외안근 검사, 가림 안가림 검사라고 해서 커버 언커버 테스트라고 얘기해요. 각막 반사는 약 40cm 정도에서 홍채 시초도 빛을 비춰서 양쪽 눈에서 정확하게 광반사가 나타내야 되는데 빛이 한쪽에서 중앙에서 벗어났다면 가성사시 의심할 수 있다. 비정상이다 라는 거고요. 외안근은요. 아동의 턱을 잡아서 머리를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 후에 얼굴에서 약 30cm 떨어진 지점에 친숙한 물체를 놓고 이 물체를 6가지 기본 주시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아동에게 움직임을 주시하도록 하는 거예요. 턱을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요. 그래서 사시가 나타나는지 보라는 거고요. 안근 기능 검사는 5세 미만 아동에게 외안근 기능 검사 평가하는 거고요. 3, 4, 6번의 뇌신경 평가에 해당됩니다. 상직근, 하직근, 내직근, 하사근 담당하고 있고요. 가림, 안가림 검사는 고정된 물체를 응시할 때 이렇게 눈을 가리고 있는 상태에서 이건 이제 가림, 안가림이에요. 있는 상태에서 물체를 보고 있다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손을 띄워보세요 라고 했을 때 눈동자가 어떻게 변하는지 양쪽 눈이 코오디네이션 하면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게 가림, 안가림 검사입니다. 그래서 약간 편의된 정도를 판별하는데 한쪽 눈을 가리고 가리지 않은 눈으로 정면을 응시하도록 하고 가린 손을 치워도 눈은 고정된 채 움직이지 않아야 하는데 눈에 어떤 움직임이 있다면 이는 근육의 약화를 의미하고 외안근 기능은 3, 4, 6 뇌신경이 조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시죠. 제2 뇌신경입니다. 생각보다 크라니얼 러브에서 눈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2번, 3번, 4번, 5번 다 눈동자, 또 사시, 양안시 이런 것들을 다 관장하고 있습니다. 검진자는 아동과 60cm 떨어진 곳에서 눈높이에 맞춰서 정면에 서고 검사용 물체를 바깥 주변부에서 천천히 안쪽으로 움직이면서 아동의 시야를 검사하는 것이죠. 위쪽에 50%에서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아동은 70, 아래는 70, 코 쪽은 60, 측두부에서는 90%까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시력입니다. 시력은 생후 1에서 2개월까지 영하는 흑백 대비하는 얼굴 좋아한다고 했죠. 그 다음 4주 이상인 경우는 밝은 빛깔 사물에 시선을 보이고요. 아동의 협조가 가능하다면 3세경부터 시력 검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위챗, HOTV 매칭 테스트, 스날렌 2 시력표 같은 것들이 있고요. 4세 미만은 40분의 20에서 선별을 시작하고요. 그 이상은 30분의 20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라는 거고요. 아동의 협조가 가능하다면 3세경부터는 시력 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시력이 4개월에서는 50에 20에서 80에 20까지 레인지가, 그러니까 이게 0.25 정도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1.0까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색각은 X 염색체 열성 유전으로 남성의 8에서 10%가 색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4에서 8세 사이에 검사하고요. 생맹 검사표, 그래서 이시하라 차트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도 검사해 봤을 거예요. 신체 검진 순서 볼게요. 그 중에 이제 귀입니다. 귀는 청력, 또 외시진, 촉진, 그리고 이경 검사까지 검사하는 것이고요. 순서는 이렇습니다. 아픈 귀에 통증이 없는 부위를 1번 만져주고요. 검사하고요. 두 번째, 아프지 않은 귀를 검사합니다. 희한하죠? 그리고 세 번째, 아픈 귀에 아픈 부위를 검진하는 것을 순서로 하고 있습니다. 외인은 귀 배치와 위치 확인하고 기형, 비정상적 모양 검사하고 이도 분비밀, 디스차지가 있는지 보라는 거죠. 귀 뒤에 유양도액이 촉진해 주시고요. 이개를 잡아당겨서 요거 잡아당겨서 아픈지 안 아픈지 봐라 라는 것이고요. 이경 검사는 아동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자세를 잡는 거예요. 어린 아들은 눕힌 상태에서 아이를 잡고 한쪽으로 머리를 돌린 상태에서 요 손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머리를 잡는 거고요. 좀 큰 아이들은 이렇게 서서 검사자가 무릎으로 아이를 꼭 잡은 상태에서 이경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3세 미만은 후아방 이렇게요. 그리고 이상은 후 상방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더 큰 애들은. 그 다음에 병변, 귀지 검사, 고막 같은 거 검사할 수 있고요. 구조물이나 색, 운동성 검사할 수 있습니다. 네, 고막이 원래의 노말은 어디에 있어요? 요거 정상입니다. 염증 상태여서 빨갛게 됐죠? 약간 펄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 좀 조개 안쪽처럼 생겼잖아요. 이게 노말이고요. 이렇게 뻘개지면 이제 염증이 시작된 것입니다. 노말 이어드럼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이제 이만큼 구멍이 난 퍼포레이션, 여기는 퍼포레이션, 스케어링이라 해서 스카가 남았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 부어 있죠. 여기 이렇게 쑥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여기는 부어 있는 거 벌징 돼 있죠. 중이염입니다. 중이염. 안에 막 염증이 엄청 생긴 거고요. 터졌어요. 퍼포레이션. 그 다음에 여기는 콜레스티토마라고 해서 진주종이라고 합니다. 이물질 같은 딱딱한 뭐 이제 스킨 시스트가 생기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익스터나에 이거는 외이 쪽에 염증이 생긴 거입니다. 스웨일링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청력 검사, 아기들은요 이런 검사 한다고 했죠. 출생 신생아 퇴원 전에 청신경 반응 검사 해준다. 첫 번째에서 실패한 신생아는 생후 3개월까지 청력 평가 재평가 해줘야 되고요. 후기 영아는요 목소리나 종소리로 소리 나는 쪽을 쳐다보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청력계를 이용해서 학령적인 학령기 아이들 데시벨
이용해서 우리 왜 검사 가면 아주 조그맣게 들리는 데시벨 소리 들려주면서 들리는 쪽으로 손 드세요라고 하죠. 그런 것들. 그리고 중위 압력 측정할 때 고실 측정계로 측정할 수 있고요. 속삭임 검사 검진자가 아동이 뒤나 옆에서 0.6m 정도 떨어진 데서 연속적으로 세 숫자나 단어를 속삭여서 따라서 말하도록 하는 거예요. 전도 검사, 음차 검사로 확인할 수 있는 거. 린 테스트 아시죠? 린네 테스트. 그런 검사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8 내신경과 관계됩니다.